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교사 민현수입니다. 인공지능 도시건설 프로젝트 자율주행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록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코딩 방법으로 디코봇을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짜서 디코봇을 제어하기 전에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습하기를 클릭합니다. 내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합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그냥 코딩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설명은 필요하면 하면 됩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새로 만든 코딩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초등학생들도 엔트리를 배우면서 블록을 어떻게 가져오고 연결하는지, 연결된 블록의 논리적 순서 등 아주 기본이 되는 내용은 알고 있으므로 아주 기본이 되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직진, 후진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모터 방향을 가운데로 정하겠습니다. 이 서브모터는 방향을 결정하는 조향장치이므로 가운데 방향으로 정하기를 안 하면 현재 앞바퀴가 틀어져 있는 방향으로 전진할 겁니다. 다음으로 DC모터 속도를 설정하는 블록을 가져옵니다. 앞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70 정도 설정하겠습니다. 70보다 더 큰 값을 입력해도 70보다 빠르다는 것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70 정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DC모터 앞으로 움직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2초간 기다리기를 하겠습니다. 2초 동안 앞에 끼운 DC모터 앞으로 움직이기 블록을 실시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대기하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2초 동안 앞으로 움직이게 코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뒤로 후진하게 코딩할 겁니다. 뒤로 후진할 때는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DC모터 속도를 한 30 정도 하겠습니다. (10) 정도 하면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속도를 너무 작게 입력하면 안 됩니다. DC모터 뒤로 움직이기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역시 2초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실행해 볼까요? 우측 상단에 있는 삼각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우리가 코딩한 순서대로 잘 움직이네요. 그런데 뒤로 올 때 속도가 너무 느렸죠. 그래서 뒤로 올 때 속도를 30이 아니고 40 정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잘 움직이네요. 자, 그런데 DC모터 속도를 정하고 앞으로 움직이는데 블럭을 2개를 사용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 블럭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DC모터를 앞으로 움직이면서 속도를 70으로 해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DC 모터가 뒤로 움직일 때 속도를 40으로 주면서 블럭 하나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딩한 순서대로 잘 움직이네요. 코딩의 정답은 입력한 코드가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정답입니다. 하지만 코딩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사용한 블럭 개수가 적을수록 잘한 것입니다. 이는 메모리 용량과 관련되며 제품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메모리 용량이 줄어드는 것이 곧 생산 단가를 줄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 산업 현장에서는 같은 코딩이라도 명령어 개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블럭을 적게 사용하여 코딩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코딩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보다 사용한 블럭 개수가 적으면 더 잘 짠 코딩입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이용해서 자동차가 주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고 아니면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만약 버튼을 누른다면 그러면 이때는 움직이는 걸로, 아니면 0.1초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이 누르면은 요거 움직이는 걸 하고 안 누르면 0.1초 있습니다. 0.1초 후에는 다시 버튼이 눌러졌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코드를 한번 봅시다.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고 그러지 않으면 0.1초 있다가 다시 버튼이 누르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안 눌러졌으면 또 0.1초 있다가 버튼이 눌러졌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죠. 문제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데 움직이고 난 다음에도 이 무한 반복문이 끝이 나지 않죠. 그래서 한번 움직이고 나면 이 반복을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코드를 짜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손에서 버튼을 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버튼을 누르면 1초 있다가 동작하는 걸로 이렇게 코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딩한 순서대로 잘 움직이네요. 이번에는 직진이 아니고 회전하도록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하여 탭을 추가합니다. 이름을 좌우 회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회전하기를 위해 서브모터 방향을 왼쪽으로 정하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DC 모터 속도를 설정하기를 가지고 옵니다. 속도는 한 70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는 동안에 2초를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70 속도로 2초 동안 앞으로 갑니다. 물론 서브모터의 방향은 왼쪽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서브모터가 진행하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질 겁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서브모터가 오른쪽으로 향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때 DC 모터의 속도는 한 4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DC 모터가 뒤로 후진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진을 2초 동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는 서브모터를 가운데로 정렬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디코봇이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후진할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딩한 순서대로 잘 움직이네요. 이번에도 블록 개수를 줄이기 위해 DC 모터 속도와 앞으로 가는 것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DC 모터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디코봇의 동작과 같은 동작으로 보였나요? 자, 그런데 서브모터의 회전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블럭이 있네요. 자, 서브모터 방향을 왼쪽으로 정하는데 이때 각도를 한 20 정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브모터 방향을 오른쪽으로 정하는데 이것도 각도를 한 2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딩한 순서대로 잘 움직이네요. 처음보다 회전 반경이 커진 것이 보였나요? 회전 각도를 작게 하면 앞바퀴가 회전을 조금만 해서 그런 겁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이용해서 자율주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고 아니면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만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버튼을 안 누르면 0.1초 기다리겠습니다. 자, 버튼을 눌렀으면 움직이지만 안 눌렀으면 안 움직이죠. 0.1초 동안 기다립니다. 그 후에 다시 버튼이 눌러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니 무한 반복문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을 누르더라도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무한 반복문 때문에 계속 버튼이 눌러졌는지를 찾기 때문에 코드가 끝이 나지 않죠. 그래서 한번 움직이고 나면 반복을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버튼에서 손을 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면 1초 있다가 움직이는 걸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우리가 코딩한 순서대로 잘 움직이네요. 이번에는 디코봇이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을 피해가는 코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애물을 인식하는 방법은 거리 센서를 이용할 겁니다. 거리 센서가 10cm 안에 물체를 감지하면 앞바퀴를 오른쪽으로 틀고 후진하여 방향을 튼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여 장애물을 회피해가는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를 클릭하여 탭을 추가합니다. 이름을 장애물 회피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 블록문을 가지고 옵니다. 만약 측정거리가 10cm보다 작으면 서브모터를 오른쪽으로 틀고 DC모터는 뒤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향이 틀어지겠죠. 3초를 기다린 다음 서브모터를 왼쪽으로 틀고 DC모터를 앞으로 움직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애물을 회피합니다. 만약 장애물이 없으면 DC모터는 직진하는 걸로 짭니다. 직진은 0.1초만 하겠습니다. 측정거리가 10cm보다 작습니다. 10cm보다 작으면은 서브모터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뒤로 가야 되죠. DC모터 뒤로 움직입니다. 이거를 (3초간) 기다린 다음 이번에는 서브모터를 왼쪽으로 틀겠습니다. DC모터가 앞으로, DC모터가 앞으로. 이 녀석을 3초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서브모터의 방향을 가운데로 정하겠습니다. 자, 측정거리, 장애물이 10cm 안에 있으면 이렇게 방향을 틉니다. 근데 10cm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직진을 해야 되겠죠. DC모터 앞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얼마나 움직일 거냐면 0.1초만 가겠습니다. 이걸 너무 많이 가면 장애물이 10cm 넘어 있지만 현재는 10cm 밖이니까 계속 직진할 텐데 이거 너무 오랫동안 직진하면 장애물에 충돌하겠죠. 그래서 0.1초만 직진하고 다시 측정거리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을 계속 반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한 반복문 안으로 넣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거리 10cm 안에 들어오면은 회피하고 아니면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한 반복문을 하다 보니 장애물을 회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딩이 끝나지 않고 계속 무한히 반복되죠. 그래서 한번 회피하고 나면 반복을 중단하는 걸로 이렇게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코봇이 출발하기 위해서 속도를 정해줘야 되겠네요. 50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애물을 잘 회피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물을 잘 회피했네요. 이제 조금 재미있는 코드를 추가해 볼까 합니다. 트럭 중에 후진할 때
사람들 피하라고 멜로디가 나오는 트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진할 때 부저가 울리는 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후진할 때 부저가 울리는 걸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후진할 때. 자, 울리는 건 0.5초, 끄는 건 0.5초입니다. 그래서 한 번 울리면 1초 걸리죠. 3초 동안 후진해야 되니까 얘를 3번 하면 3초가 되겠네요. 그리고 후진할 때 비상등을 켜는 경우도 있으므로 후면부 LED를 깜빡거리는 코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후면부 왼쪽 LED를 0.5초 켜고 0.5초 끄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켰다 끄는데 1초 걸립니다. 3초 동안 해야 되니까 얘를 3번 하면 되겠네요. 왼쪽을 켰으니 이번에는 오른쪽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진할 때 부저도 울리고 LED로 깜빡거리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만나니 방향을 틀어 장애물을 잘 피해가네요. 도전과제입니다. 주차장에 가면 주차칸을 흰색 선으로 그려서 만들어 놓았죠. 가로 15cm, 세로 10cm 칸을 그려놓고 디코봇을 그림처럼 둡니다. 출발 지점에서 출발하여 디코봇이 주차칸에 정확하게 후진 주차할 수 있도록 코드를 한번 짜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도전합니다. 도전 과제는 두 번째 좌우 회전을 응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완벽하진 않고 조금 오차는 나지만 그래도 후진 주차를 잘 했네요. 이번 시간에는 블록으로 간단한 코드를 짜서 디코봇을 제어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코봇에 신호등 데이터를 입력시키고 훈련시켜서 신호등에 빨간색이 켜지면 멈추는 자율주행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